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은 가족도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가족도 못 믿는데 남을 도와줄 이유가 없죠. 라는 영상의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힘들 땐 그래도 가족이 최고다. 가족만 하는 사람이 없다. 남은 못 믿어도 가족은 믿어야 된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족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 때 도와주는 가족도 있어. 어떤 가족을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나 다 좋은 가족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남보다 못하는 가족을 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보다 못하다는 게 어떤 걸까? 일단 그런 거야. 힘들 때 도와주긴 망정 자꾸 빨대꼬부리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꾸 사고 쳐가지고 남은 가족들한테 자꾸 짐만 되는 거죠. 일만 키우는 거. 이런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 뭐 이런 거지 뭐냐. 아버지가 맨날 뭐 그 술 먹고 도박해가지고 노름해가지고 집 날리고, 예, 뭐 직장 잘리고 해가지고 뭐 엄마하고 우리 가족도 힘들게 살고 그런 케이스 있죠, 여러분. 아니면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사업했는데 계속 말아먹어서 빚만 잔뜩 져가지고 나중에 자식이 다 크고 나니까 네가 우리 빚 좀 갚아라,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집에 워낙에 힘들게 살아가지고 어릴 때 지원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에 지원받고 부모님한테 뭔가 이제 이렇다 지원 못 받았어. 근데 자식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뭐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식이 좀 돈 좀 버니까 남은 가족이 빨줄 거 없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정말 가족이 힘이 된다. 힘들 때 가족 말한 게 없다. 이런 말이 성립됩니까? 오히려 가족이 징글징글할걸요, 아마? 호적이 파고 싶을걸? 그러니까 어떤 가족을 뒀냐에 따라서 이 가족이 힘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요즘에는 맹목적 믿으면 안 돼요. 물론 가족이 중요하긴 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거야. 가족도 가족 구성원에서 각자 역할을 잘하면 사실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가족이 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야. 꼭 가족 중에 좀 약간 나사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네. 그런 사람도 한 명 있으면 남은 가족들이 괴로워요, 이게. 그리고 남은 가족이 도와준 것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도와주더라도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사람이 지치죠, 이게. 언젠간 연을 끊어버리겠죠. 안 보고 살겠죠, 이게.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 가족이라고 뭐 벽을 쳐라. 가족도 남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가족이 좋은 게 맞아요. 뭐 가족이 뭐 사고 안 치고 각자 열심히 살고 그러면 좋은 가족 맞아. 근데 가족이 나이 먹어서 앞가림 못하고 자꾸 사고 쳐가지고 남은 가족들한테 자꾸 책임지라고 하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고 이러면 저는 그걸 가족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어떤 가족인지 봐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너무 일만 벌리고 그 가족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남은 가족들이 연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를 봤었거든요. 그 쪽방촌에 사는 그 사람들 다큐를 봤습니다. 예. 그 서울에 쪽방촌 있잖아. 거기 보면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쪽방촌은 조가 안 좋은데 이제 대부분 노인들이 많아. 달동네나. 왜 그러냐면 노인들은 돈이 없잖아. 일을 못하니까 이제 뭐 노령연금, 국민연금 나오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거비용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달동네나
쪽방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쪽방 사람 살기 못 됩니다. 예. 그 쪽방 보면 일반 집하고 다른 게 일단 굉장히 좁아요. 거의 뭐 교도소 독방이야. 거기에 TV 뭐 옥장을 놔두니까 발디딜 공간이 없어. 그리고 냉난방 같은 게 없습니다. 전기도 잘 안 들어와. 인터넷도 안 들어와요. 그냥 먹고 자는 걸 끝나는 거야 이게. 거기다 화장실도 집안이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봐야 되고, 화장실도 더럽고, 그리고 취사장도 따로 있어. 밥 해 먹으려면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해 먹어야 돼. 약간 고시원하고 비슷하죠 이게. 근데 거기 사는 분들 중에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혼자 삽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 가족이 다 있어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있는데 안 찾아와요 이게. 왜 안 찾아올까? 그분이 형제 있고 자식 있는데 분명히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뭐냐면 살아생전에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좀 지원을 못 해주고 항상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기한테 질린 거야 이게. 질려가지고 살아있음에도 따로 이제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가족이 되려면 나도 마찬가지로 가족한테 뭔가 지민을 만들고, 남은 가족들도 각자 열심히 살면서 남은 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야 가족이 뭔가 좀 힘이 되고 든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좀 문제가 많고 앞으로 내 발목을 잡을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하면 연을 끊는 게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좋아요. 내가 평생 거기에 지지 끌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말 좋은 가족인지 아니면 남보다 못한 가족인지 이런 거 좀 구분하시기 바라겠고, 내 가족이 내 앞길을 막을 것 같아, 자꾸 나한테 뭔가 짐만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볼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내 인생을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나이 먹으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이 먹으면 오히려 처음 본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이 좀 더 부담이 돼요. 무서운 것도 이제 부담이 돼. 왠지 아십니까? 예. 물론 나이 먹어서 오래 안 사람이 좋을 수 있는데 때로는 가장 부담이 돼요. 왠지 아세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는데,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이 프라이버시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동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 험담도 쉽게 하고 내 약점도 잘 알고 있어. 나이 먹기에 불편해 여러분. 나이 먹으면 우리 집안 가정사, 내 컴플렉스, 내가 살면서 뭐 저질렀던 어떤 과거의 어떤 만행들 다 알고 있어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또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한테 나의 어떤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또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까운 사람 무서운 이유가 내 주거지를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나이 먹으니까 내가 남의 주거지 가는 것도 좀 그렇고, 누구 우리 집에 들이는 것도 좀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나는 그래도 우리 집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는 친구이 와가지고 뭐 밥 먹고 술 먹는 거 좋아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내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 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자고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 물건 함부로 쓴다거나, 우리 집을 뭔가 어지럽힌다거나, 이런 케이스 있잖아. 뭐 젊을 땐 봐주는데 나이 먹어서는 그거 용납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게. 그리고 왜 가까운 사람이 무섭냐면 그런 거예요. 보통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기 때문에. 예. 요즘 배신의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배신은 대부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치는 겁니다. 예. 그럼 왜 배신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입니까?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은 믿거든요. 믿습니다. 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뭐냐면 오랫동안 알고 지내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다. 믿을만하다. 예. 그래서 의심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런 의심 안 하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데미지 있고 돼 있는 사례가 많은 거죠. 또 한국 사람들이 정이 약하잖아요. 정이 약하다는 게 뭐예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뭔가 하자고 하면 같이 한다. 이런 거잖아. 오래 알고 지내서 경계하고 의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믿고 뭐 투자했다가 날려먹는다거나 그 사람 믿고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눈이 많아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금전적인 좀 제한은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 잘 되는 거 희생하는 게 크더라고요. 예. 그 왜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친구 사이 하더라도 다 잘 될 수 없어요. 누구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누구는 힘든 케이스가 있어. 격차가 벌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되면 다 같이 뭐 잘 살고 이러면 사실 배가 덜 아파요. 근데 보통 친구하니까 다 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A, B, CD가 있으면 A가 잘 되면 B는 고만고만하고 CD는 힘들고 그러면 A가 잘 나가서 이렇게 뭔가 돈 잘 벌면 당연히 CD가 힘들겠죠. 왜냐? 나는 힘드니까. 시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 다 돈 잘 벌고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되게 일할 수 없어요. 누구나 사업으로 번창할 수 없어요. 친구 중 한두 명 잘 된 사람 있겠지. 근데 그게 다야. 나머지 힘들어. 나는 힘들게 돈 벌고 난 어려운데 누구는 잘 된다고 뭐 돈 많이 번다 얘기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이게. 모르는 사람이 뭐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 하면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오랫동안 자주 본 친구가 뭐 돈 잘 번다고 이렇게 유세 떠니까 그게 더 기분 나쁘죠, 이게. 안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가까운 사람들 연락 끊어라. 보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뭐 그동안 관계 큰 게 문제 없었다면 계속 봐도 돼요. 그런데 너무 그 사람한테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예. 기대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 사람은 좀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기대 심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 해주겠지. 그런 거 하지 마. 안 해줘요, 이게. 예. 사람은 절대 기대에 부응한 동물이 아닙니다. 일절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뭔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 해주지 않겠나. 그런 거 바라지 마. 그리고 너무 속내를 트지 마세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내 있는 거 다 꺼내 보이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알고 지내요, 적당히. 예. 그동안 뭐, 오랫동안 잘 지냈다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집안 문제 다 얘기하면 안 돼. 몰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웬만하면 금전 거래를 하지 마세요. 뭐, 사업이나 투자 같은 가치해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 돈 빌리지 마시고. 그래서 적절한 선을 지키시기 바랄게요. 이게 정말 힘들어, 여러분.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하고 뭔가 선을 지킨다는 게. 왜냐면 나쁘게 볼 수 있거든. 야, 갑자기 왜 그래? 야, 그동안 우리 뭐 털 없이 잘 지냈잖아. 이게 안 좋은 거야. 털 없이 잘 지낸다는 게. 털이 없다 보니까 선을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도 적절한 선과 좀 격식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야 관계가 잘 안 허물어져요, 이게. 아무튼 앞으로 사람한테 대인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음, 너무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어떤 고민이나 내 속내를 다 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